할아버지, 왜 냄새가 이렇게 나요? 이 말이 김수환 할아버지에게 들렸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72년을 항상 깔끔하게 정직하게 살아오신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주에게서 그 말을 들으셨으니까요. 손주가 무릎에 앉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소중한 순간을 얼마나 아끼셨을까요? 그런데 이제 손주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지도 않고 안아달라고 할 때도 얼굴을 찡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 못 이루고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아픔을 달래려 했을 겁니다. 그 고통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깊고 쓸쓸한 것이었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82세의 노년 전문 의사 김상호입니다. 50년 넘게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들은 많은 이야기 중 그중 하나가 바로 나이가 들면서 몸에 생기는 변화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수환 할아버지처럼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를 겪고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문제는 말하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옆자리가 자주 비는 걸 느끼셨거나 손주들이 다가오지 않으려 할 때 가족들이 자주 환기를 시키는 걸 느꼈다면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고 서글프셨을까요?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몸에서 나오는 특유의 냄새가 원인일 수 있다는 걸 아셨나요? 저는 50년 넘게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에서 변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 냄새가 나는 현상을 자주 보았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 냄새를 모른 채 지내고 계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인식하지 못한 채 어느 순간 가족들이 창문을 열거나 손주들이 할아버지에게 다가오지 않으려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오늘은 그 냄새의 원인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게 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지난 50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단 3분만 투자하면 특정 부위를 제대로 관리해주기만 해도 그 냄새의 90%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방법은 제가 진료한 많은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왔고 그 덕분에 가족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건 그냥 말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시도해서 큰 변화를 경험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기 전에 혹시 이 정보가 주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비밀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78세 한영자 할머니와 대화한 일이 아직도 제 마음에 깊게 남아있어요.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 선생님, 아무리 비싼 향수를 뿌려도 아들이 제 방에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자마자 창문을 열더라고요. 할머니의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그 감정이
정말로 전해졌어요. 할머니는 손님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늘 애쓰셨을 거고, 아들 역시 할머니가 뿌린 향수를 쓴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지 않음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할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향수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히려 향수를 더 뿌리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마치 더러운 화장실에 방향제만 뿌리는 것과 같아요. 많은 분들이 향수나 방향제를 뿌리면 냄새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것은 일시적인 방법일 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냄새가 섞여서 더 불쾌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족들이 창문을 열게 되고 그로 인해 더 상처받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냄새의 진짜 원인을 알아야 해요. 그럼 이 노인 냄새의 원인이 뭘까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인데 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왜 나이가 들면 냄새가 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땀의 변화입니다. 젊을 땐 하루에 1리터 이상의 땀을 흘리지만 나이가 들면 그 양이 확 줄어들어요. 사실 땀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해요. 땀은 우리 몸의 청소 시스템과 같아서 몸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해주죠. 그런데 땀이 줄어들면 몸에 독소가 쌓이고 그로 인해 세균이 번식하면서 냄새가 나게 돼요. 72세 김정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땀이 잘 안 나는데 왜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젊을 땐 땀이 많아서 걱정했는데 요즘은 전혀 안 나네요. 할머니는 땀이 줄어든 걸 좋게 생각하셨지만 사실 그건 몸속 독소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그렇다면 땀이 줄어드는 게 문제일까요? 사실 땀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하지만 그로 인해 냄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피지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서 나오는 피지의 성분이 달라져요. 젊을 땐 아무 문제 없던 피지가 나이가 들면서 노네날김이라는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노인 냄새의 주범이에요. 노네날은 산화된 지방산으로 젊은 사람들에게는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나이가 든 사람들의 피부에서만 생기는 물질이죠. 82세 박강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을 땐 땀이 많아서 걱정했는데 이제는 땀이 거의 안 나요.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문제였군요. 할아버지처럼 많은 분들이 땀이 줄어드는 걸 좋은 변화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그로 인해 냄새가 발생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원인은 바로 구강건조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가 줄어들어요. 침은 입속 세균을 없애고 입안의 pH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침이 부족하면 구강건조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 입냄새가 심해집니다. 예를 들어 73세 김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이 자꾸 마르고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말하기가 창피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알고 계시나요? 다행히도 해결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실천만 하면 일주일 만에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에요.
물은 우리 몸의 자연적인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하루 6컵 이상의 물을 마시면 몸속 독소와 노폐물이 배출되면서 냄새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70세 김숙희 할머니는 처음엔 물을 마시기가 힘들다고 하셨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습관이 되었고 요즘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방법은 햇볕 아래에서 가볍게 산책하기입니다. 햇볕을 받으며 걸어도 정말 효과가 커요. 햇볕은 살균 효과가 있어 피부에 나쁜 세균을 죽여주고 적당히 땀이 나면서 몸속에 나쁜 물질이 배출됩니다. 78세 이호섭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하루 10분씩 걷고 있어요. 걷기만 해도 몸속 독소가 빠져나가고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기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피부를 닦고 건조한 부위에 로션을 발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냄새도 줄어듭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냄새가 눈에 띄게 줄어들 거예요.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도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냄새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거나 손주와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면 여러분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변화는 자신감을 높이고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방법들 정말 간단하고 실용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작은 변화들이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그 차이가 정말 커져서 몸과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샤워와 냄새 관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김 선생님, 어떤 부위를 먼저 씻어야 냄새가 줄어드나요? 사실 샤워할 때 정말 신경 써야 할 부위들이 있어요. 그 부위들이 바로 살이 접히는 곳, 털이 많은 부위, 그리고 땀이 많이 나는 부위입니다. 예를 들어 목주름, 겨드랑이, 가슴 밑, 배꼽,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 발꿈치 안쪽, 그리고 등 같은 부위는 땀이 잘 마르지 않아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위에서 냄새가 잘 나게 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위들을 대충 씻거나 아예 씻지 않으세요. 특히 목 뒤나 귀 주변은 잘 보이지 않아서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이런 부위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거죠. 67세 이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평생 목욕을 해왔는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겨드랑이 밑과 가슴 밑을 꼼꼼히 씻으니까 냄새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이제 손주가 안 겨와요. 보세요. 샤워할 때 이 부위들만 조금 신경 써서 씻어도 냄새가 절반 이상 줄어요. 중요한 건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씻어주는 것이에요.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상할 수 있으니까 부드러운 수건이나 샤워 타올로 살살 문질러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옷과 침구류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옷이나 침구에 냄새가 배어 있으면 그 냄새는 계속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옷이나 침구를 자주 세탁하는 게 정말 중요하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옷을 아껴 입는 습관이 있었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매일 갈아입기 시작하니 냄새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속옷은 면으로 된 걸 매일 갈아입고 세탁할 때 햇볕에 말리니까 상쾌해졌어요. 여러분, 속옷은 꼭 매일 갈아입어야 해요. 속옷에 땀이 많이 배기 때문에 면 속옷이 가장 좋아요. 합성 섬유로 된 속옷은 땀을 잘 흡수하지 않아서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옷을 세탁할 때는 햇볕에 말려주세요. 햇볕에는 자연적인 살균 효과가 있어서 세균을 죽여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침구류도 자주 세탁해야 해요. 우리는 하루에 8시간 이상 침대에서 자잖아요. 그동안 베개와 이불에는 많은 땀과 피지, 각질이 쌓여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침구류를 세탁하고 가능하면 햇볕에 말려주는 게 좋아요. 이옥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침구류를 빨았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빨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번거로웠지만 이제는 습관이 돼서 방 안의 냄새가 확 줄었어요. 침구류는 1에서 2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베개나 이불에는 세균과 진드기가 쌓여서 냄새를 유발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관리만으로도 냄새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어요. 꾸준한 실천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식습관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이 몸에서 나는 냄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섭취하는 항산화 식품들은 노화 과정을 늦추는데도 도움을 주고 동시에 냄새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사과, 토마토, 마늘 같은 음식들이 바로 그 식품들이죠. 김영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매일 사과 1개와 토마토를 먹기 시작했더니 2달 후 손녀가 할아버지 이제 냄새 안 나요 라고 말해줬어요. 정말 기적 같았어요. 사실 마늘은 처음에 냄새가 강하지만 몸속에서 소화되면서 오히려 냄새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하고 몸속 세균을 없애는 데 매우 효과적이죠. 그래서 마늘을 하루 1~2쪽씩 먹으면 건강에도 좋고 냄새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셔야 해요. 오이, 수박, 배, 토마토 같은 과일과 채소는 우리 몸속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69세 박순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이와 토마토를 먹기 시작한 후 주변에서 냄새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입 안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하루 3번 양치질은 기본이죠. 그런데 그 외에도 혀 닦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혀에는 세균이 많이 쌓여 있어서 입냄새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혀 클리너를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입냄새를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식습관과 관리만으로도 여러분의 냄새 문제를 많이 개선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냄새 때문에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거나 손주와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을 시작하면 분명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고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부터 실천하는 작은 변화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결국 여러분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겪는 건강 고민이나 생활 속 습관에 대해 함께 나누어 주세요. 저 김상호 박사가 하나하나 읽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함께하면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유익한 정보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호 박사였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